삼시세끼 때 우리를 미소짓게 만들었던 그 조합 나영석 PD와 가수 이찬원이 다시 만나는 그림이 실제로 논의됐고 모두가 손뼉칠 준비를 하던 그 순간 이찬원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묵직했다. 본인을 둘러싼 언어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른 등장은 프로그램과 시청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래서 그는 잠시 기다리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역설적으로 더 큰 신뢰를 불러왔다. 삼시세끼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건 화려한 리액션이나 과장된 캐릭터가 아니었다. 낯선 공간에 몸을 얻는 법 순간의 온도를 낮추고 사람들의 속도를 맞추는 태도, 부담스럽지 않게 스며드는 정서였다. 노래를 부를 때는 감정의 기둥을 세우고 말할 때는 여백을 남겼다. 그 미세한 호흡을 카메라가 알아봤고 나영석 PD가 정확히 포착했다. 그래서 후속 프로젝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제작진 내부에서 이찬원은 캐스팅 리스트의 맨 위에 있었고 새 폼에 대해 정서적 중심을 맡길 만한 인물로 분류됐다. 현장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말로는 간단했다. 붙이면 산다. 즉, 그가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장면의 결이 살아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야른 다리가 놓인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타이밍은 모든 것을 바꾼다. 논란이 한창일 때 예능에 들어오는 선택은 아티스트에게는 노출의 기회가 될 수 있어도 프로그램에게는 리스크가 된다. 방송은 팀 스포츠다. 한 명의 이슈가 모든 스태프의 노동을 잠식하는 순간이 있다. 협찬 미팅에서 나오는 질문, 포털의 연관 검색어, 썸네일의 문구, 댓글의 방향. 이 모든 변수는 제작의 심장을 흔든다. 이찬원은 그 구조를 알았다. 그래서 출연 제안을 정중히 고사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톤으로 제가 풀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킨 동시에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지켰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책임 관리다. 본인의 리스크를 타인의 어깨에 얹지 않겠다는 업계가 가장 높이 치는 태도. 나영석 PD의 반응은 명확했다. 이찬원을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라고 딱 잘라 말했다. 발언이나 태도에서 본질적인 잘못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대중적 오해가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 과정을 보며 안타까웠다는 점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준비가 되면 언제든 함께하겠다였다. 여기엔 두 겹의 메시지가 있다. 첫째, 캐스팅의 호감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준비의 기준을 아티스트에게 유예해주겠다는 신뢰다. 제작자에게 시간은 곧 비용이다. 그 시간을 관대하게 쓰는 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건 지난 협업에서 이미 증명된 상호 신뢰가 있다는 뜻이다. 시청자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아쉽지만 존중한다. 이럴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더 멀리 간다. 감정적 지지가 이성적 판단과 겹쳤다. 팬덤은 더 구체적으로 움직였다.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키우지 않기 위해 공식 소통 채널로 정보만 정리해 전달하고 과장된 밈이나 자극적 편집을 소비하지 않는 자기절제 가이드를 만들었다. 팬미팅과 온라인 챌린지에서도 설명 대신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무대에서는 노래로, 일상에서는 작은 예의로, 온라인에서는 정확한 언어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가 쌓인다. 여기서 잠깐 출연고사가 왜 대중에게 호감으로 읽히는지 구조적으로 보자. 첫째, 브랜드 세이프. 플랫폼과 방송사는 시청률만 보지 않는다. 광고주, 규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재방송 클립 유통까지 고려한다. 논란의 잔상이 콘텐츠 수명을 깎아내리면 프로그램은 영상은 남아도 사업은 남지 않는다. 둘째, 팀워크의 경제학. 예능은 한 컷의 웃음을 위해 수십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 사람의 논란이 팀이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을 흔드는 순간, 이는 개인의 이슈를 넘어 조직의 리스크로 변한다.
셋째, 서사의 설계. 복권은 타이밍과 문장의 싸움이다.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나왔다보다 정리하고 돌아왔다가 더 설득력 있는 이유다. 시청자는 감정만 소비하지 않는다. 태도를 평가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찬원이 침묵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팬들과 마주 앉아 설명했고, 불필요한 감정선을 자극하지 않는 언어를 골랐다. 정확한 사실 짧은 해명 앞으로의 약속이라는 3단 구조였다. 길게 변명하지 않고 짧게 사과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그러고는 차분히 일상을 공개했다. 연습실에서의 루틴, 작업 노트의 단어들, 협업자들과의 디스켓. 이건 자신을 포장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시간을 기록하는 콘텐츠다. 시간이 쌓이면 말은 크게 필요 없어진다. 논란은 크게 요동치며 올라오지만 신뢰는 조용히 밑에서부터 차오른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면 캐스팅은 사람 플러스 타이밍 플러스 포맷의 방정식이다. 사람은 확정됐다. 포맷은 나영석 PD의 손에서 늘 유기적으로 진화해왔다. 남은 건 타이밍이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재회가 이뤄질 때 그 무대는 단순한 출연 컷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에피소드의 감정축을 맡기거나 새로운 음악 예능 하이브리드의 파일럿을 함께 열 수 있다. 조용한 낭독과 라이브를 섞은 마이크로 버라이어티, 지역의 소리를 수집하는 로컬 세션 프로젝트, 일상의 사운드를 음악으로 번역하는 다큐 예능 포맷. 이찬원이 잘하는 영역과 나영석 PD가 공들여 온생활 밀착형 내러티브가 딱 맞물리는 지점들이다. 중요한 건 과장된 복귀 서사가 아니라 다시 같이 일한다는 평범한 문장의 힘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자. 논란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업의 윤리를 드러낸다. 누군가는 주목도를 위해 논란을 타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공을 들여 논란을 가라앉힌 다음 올라간다. 후자의 길을 고르면 속도는 느리다. 대신 오래 간다. 업계는 그 차이를 기억한다. 같은 팀이 또 부른다는 건 최고의 평판 지표다. 똑같은 PD가, 같은 작가가, 같은 스태프가 다시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 숫자로 찍히지 않지만 이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다. 이찬원은 지금 그 조용한 투표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우리가 소비자이자 시청자로서 할 일은 단순하다. 사실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확인되지 않은 문장에 확정을 붙이지 않는 것, 한순간의 편집으로 전체를 재단하지 않는 것, 대신 기록을 찾고 맥락을 살피는 것, 제작진이 무엇을 감수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티스트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팬덤이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지 보는 것, 이 태도가 쌓이면 콘텐츠 문화는 어른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어른스러움은 결국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아온다.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보인다. 이찬원은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도 않게 자신을 정리하고 있다. 나영석 PD는 그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준비가 되면 곧장이라는 메시지를 열어두었다. 팬들은 서두르지 않는 응원으로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셋이 같은 속도로 걷고 있으니 만남은 시간 문제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화려한 복귀 퍼레이드를 보게 되기보다 자연스럽게 장면 안으로 스며드는 한 사람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잘 들어주는 사람, 찬찬히 말하는 사람, 노래로 감정을 정리해주는 사람. 그게 이찬원이 삼시세끼에서 보여준 본 모습이었고 다음 무대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캐스팅 고사라는 표제보다 조금 더 깊다.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속도와 타인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내린 결정. 한 PD가 그 결정을 존중하며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태도. 한 팬덤이 감정의 파도를 스스로 다스리며 만든 질서. 이 셋이 만들어낸 풍경은 단단하다. 그리고 단단한 풍경 위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가 자란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을 이기려 들지 않고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같은 화면 안에 서는 순간에 그때 화면은 아마 조용할 것이다. 그러나 조용한 화면이 가장 큰 파동을 만든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